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허리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병원에서 근무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무릎 이 몇 군데만 치료를 잘하면 정말 명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허리 아픈 사람들 상당히 많고 또 너무 심하면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수술은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오늘 약초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15년인가요? 제가 이 청기누설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이 출연자 중에 한 분이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그분이 이 약초를 상시로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포크레인 기사 생활을 하면서 한 30년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약초를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마셨다고 하는데 그 약초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배경은 바위예요. 이 바위에 지금 뭐 밧줄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약초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손가락 굵기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물의 뿌리인데 이 뿌리가 사실 손가락 정도는 아니지만 좀 굵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털로 덮여 있고 지금 이게 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이 겨울에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약초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정말 뿌리인데 땅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식물은요, 그리고 약초인데 건조한 곳에 굉장히 잘 견디고요. 추위에도 좀 잘 견뎌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이렇게 완전히 밖에 드러난 상태에서 나게 되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막 이리저리 뭐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굉장히 뿌리가 많고요. 이끼 사이사이로 바위에 끼인 이끼 사이사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채취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채취하면은 자, 이런 모양입니다. 털이 복슬복슬 나 있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손가락하고 직접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뿌리 치고는 아주 가는 편은 아니죠. 자, 얘를 좀 안에 속살을 보기 위해서 좀 꺾어봤습니다. 약간의 녹색 계통인데, 여러분, 이 털을 벗겨야 돼요. 약으로 쓸 때는 털을 벗겨야 되는데, 털을 벗기고 나서요, 이거를 말렸다가 달여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이 갈색보다는 붉은색 계통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약간 불구스름한 기운이 나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맛은 정말 좋아요. 맛이 너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로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생생할 때를 찍어봤는데 넋줄고사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넋줄고사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는 약간 음침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넋줄고사리는 지금 배경이 또 바위예요. 바위나 돌틈 이런 곳인데 일단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랍니다.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고사리하고는 좀 다른 이 생태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러니까 바위를 감싸고 자라거나 나무를 나무 밑둥을 이렇게 감싸고 자라거나 이렇게 약간 어딘가에 얹혀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생식물은 아니에요. 자기가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뿌리 호흡도 합니다. 자, 다른 형태 봐볼까요? 이제 뿌리까지 전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형태예요. 근데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완전 거의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도 너무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 모습은 이렇게 메말라 있죠. 이 지상부는 말라 있지만 보셨다시피 뿌리는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 약간 녹색을 띠고 있을 정도로 수분은 빠져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넋줄고사리인데요. 이 넋줄고사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배우는 약초책에 나와요. 자, 이 넋줄고사리의 이름이 뭐냐? 골쇠보.
골쇠보,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골쇠보가 뼈골자에 쇠자가 막 부셔버리다는 뜻이에요. 뼈가 부서졌는데 보자는 이제 보충하다는 뜻이죠. 보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부서졌을 때 보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에 당나라 현종이 이것을 먹고 이 골절을 치료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골쇠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사실은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근육도 단단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포크레인 기사가 30년 동안 허리가 아팠었는데 이 골쇠보, 넉줄고사리의 뿌리, 뭐라고요? 골쇠보를 먹고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전문가들이 배우는 책에는요, 맛이 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차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그랬죠. 제 입맛에는 절대 쓴맛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단맛이고 약간 구수한 맛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쓰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성질은 따뜻하다. 그러니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보약에 속하는 약이고요. 이 골쇠보가 여러분 녹용을 설명하는 그런 그 보약 파트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뭔가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한자로 표현해 보면 보신강골, 신장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아니 뼈를 강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몸이 체력이 약해진 것을 강화시켜주고 더군다나 뼈를 그 중에서도 뼈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젊은 사람보다는 이게 중년 이후 그러니까 뭔가 약해질 만한 그런 그 신체 상태가 됐을 때 몸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뼈까지 약해져서 뼈가 잘 부러진다든지 또는 근육이 좀 약해진다든지 그래서 그 또 이제 옛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속근골 이게 속근골이란 말이 근육과 뼈가 이제 약해졌을 때 이어준다는 뜻, 이 속자가 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뼈 부러진 거 그리고 근육이 약해진 경우 이럴 때 많이 썼다는 거죠. 자, 어떨 때 또 이제 사용을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제 실험을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실험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이 골쇠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총 플라보노이드 분해물이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여러분,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 실험에서요. 그래서 제가 실험 자료를 이제 이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초가 골쇠보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두충도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총나무, 적골목이라고 하죠. 이런 그 약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손흥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더 잘하는 메시도 있고 뭐 호나우두도 있고 뭐 배구 잘하는 사람이 김연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그 운동 잘하는 사람 다 있어요.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갔더니 이 약초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튼튼하게 해요. 근데 저 지역에 갔더니 저 약초도 그런 효능이 있어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초를 뭐 만병통치처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양한데 골쇠보도 뭐 두충이나 이게 실험 자료를 보면 두충하고 비슷하게 그 조골세포라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그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효과가 두충하고 좀 비슷해요. 그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뼈가 그 뭐죠? 뼈가 이렇게 이제 소모되게 하는 그런 세포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억제하는 효과도 좀 비슷하고. 어쨌든 그 양리학적인 어떤 실험 데이터를 보면 이 칼슘 흡수도 촉진해주고요. 그리고 관절의 연골세포를 좀 빨리 이렇게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도 강화시키고, 제가 오늘 좀 뼈로만 치중했나 본데 근육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두충 있죠? 두충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충하고 골세보하고 같이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충하고 가장 또 어울리는 약초가 우술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무릎 튼튼하게 하는 약초. 이 약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골세보, 두충, 우술, 여기에 그 계피 정도, 이제 순환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약해져요.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요통, 허리 아픈 증상, 이럴 때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자,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뭐 약초만 먹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뭐 추나요법도 받고 뭐 요즘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여러 치료를 받고, 또 자가 운동 중요하죠. 운동도 하시고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십시오. 하시면서 오늘 소개한 약초들을 드시면은 효과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치료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된다는 거죠. 약초가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한 약초를 하루에 골세보 같은 경우는 한 번 복용량이 말린 거 기준이에요. 이 3에서 9g 사이, 그러니까 6g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정도 드시면은 적당한 용도입니다. 뭐 좋은 약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안 돼요. 모든 음식이든 약이든 과식은 안 됩니다. 이거는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소개한 약초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니까. 뭐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